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서울까치입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한국사 암기 비법은 4대 사화 순서 및 연도를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블로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는 조선 전기 빈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개국 공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조 때 반정 공신, 반정 공신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세조 때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세조의 편에 선 선비들 있죠. 그들이 이제 공을 세우면서 이제 공을 세웠다. 이제 한자로 후는 공훈자입니다. 공을 세웠다. 그런데 구세력, 옛날 세력이라 해서 이제 개국공신부터 쭉 이어진 이제 공을 세운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을 통틀어서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종 때부터는 이제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선비 세력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 세력들은 조선 개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정몽주가 조선 개국을 반대했죠. 그때부터 이제 지방에서 이제 자신만의 세력을 이제 쌓게 되는데 이 세력들을 이 선비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이제 발전하게 되니까 자꾸 자신의 뜻을 펼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시골에만 묻혀 살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데 성종 때 많이 등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직인데 이러한 선비 세력들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훈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림 세력들이 아닐 것 같겠죠.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고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런저런 소리를 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또한 정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구와 사림은 서로 대립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성종의 아들 연산군 때부터 본격적으로 피를 튀기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뭐 더 셌겠죠? 당연히 그 전부터 이제 세력을 중앙에서 정계를 장악했던 훈구가 더 셌겠죠. 그래서 보통 사림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림인 세력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사림이 입은 화라 하여서 사화라고 부릅니다. 같이 싸우면은 한쪽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훈구, 사림 둘 다 피해를 입었지만은 사림이 더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사화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사에는 또 선비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다 해서 사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큰 사화로는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사화라고 합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 4개의 사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조선 전기 시험에 가장 잘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방법, 순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무갑기을, 무, 갑자, 기묘, 을사 앞글자를 따서 무갑기을 그렇게 외우면은 되겠습니다. 이 무갑기을 자꾸 하다 보면은 쉽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라도 그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설민석 강사가 올린 그런 또 강의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도전 암기왕 치니까 나오던데 이제 설민석 강사가 좀 재밌는 암기 팁들을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갑자기 묘를 산다고? 뭐? 갑자기 묘를 산다고? 그러면서 뭐? 뭐죠 뭐? 왜 이렇게 외쳤을까? 자, 이거는 네.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먼저 무오, 무사화죠. 뭐? 무오가 무사화죠? 그리고 갑자, 그다음이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연산군 때 아닙니까? 네, 연산군 때 갑자사화, 연산군. 우리 공부까지 해버리자고요. 갑자사화. 연산군 때 무오 갑자.
그리고 묘, 기묘, 기묘사화죠. 갑자기, 종종입니다. 묘, 종합종. 기묘, 자, 기묘사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을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 을사사화. 명종 때 을사사화가 되겠습니다. 를 그랬는데 을로 바꿔서 을사사화. 뭐 갑자기 묘를 산다고? 이러면은 뭐 갑자기 묘 을사가 모두 이제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쉽다고 생각을 저도 들긴 하네요. 네. 무, 그런데 이제 뭐 연산군, 중종, 갑자, 명종, 기묘, 을 산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연도나 이제 바로 자세한 방법들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무, 갑자, 기묘, 을사. 연도를 외우는 방법. 60갑자 원리와 9014, 9014를 기억하면 됩니다. 60갑자에서 앞글자, 60갑자가 뭐죠?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두 글자가 이제 조합을 이룬 그것이 바로 연도를 부르는 방법이 60갑자 방법이죠. 올해는 무술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앞글자가 바로 연도의 끝을 나타냅니다. 갑은 4, 을은 5, 4, 5, 6, 7, 8, 9, 0, 1, 2,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오 그러면은 무가 어디에 해당되죠? 8이죠, 8. 그래서 8로 끝나고 갑은 4로 끝나고 기는 9로 끝나고 을은 5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중간 숫자가 이제 모르겠죠. 이 중간 숫자를 외우기 위해서 9014를 차례대로 대입해보면 됩니다. 세 번째 숫자는 9014 차례대로 갑니다. 9부터 01 그런데 여기서는 2, 3이 뛰어넘고 4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 9014를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당연히 정기이기 때문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됐기 때문에 3은 아니겠죠. 1443년, 1446년, 1446년이 한글 반포한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연도는 자주 반복해서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46년이 세종이니까 당연히 대략적으로 언제 1446년이 한글 반포죠. 그러니까 1004 4구니까 당연히 나올 숫자는 5고 동일하게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의 연도가 1498년, 1504년, 1519년, 1545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화의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방법으로 김윤조 외대를 기억하면 됩니다. 김윤조 외대는 뭐냐? 김윤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외대에 갔습니다. 9014와 연관시켜서 이제 기억을 하는 방법은 김윤조는 90년생으로 14학번으로 재수를 한 것 같아요. 14학번으로 외대에 입학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4대 사화가 모두 암기가 끝납니다. 무갑기을 이순소 무 갑자기 뭐였죠? 갑자기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무 갑자기 다시 보겠습니다. 뭐 갑자기 한국사 한다고 묘를 산다고? 네, 갑자기 묘를 산다고. 네, 갑자기 묘를 산다고. 을사사화. 1498년, 1504년, 1519, 1545년 그렇게 연도는 됐는데 이제 차례대로 김윤조 외대. 김은 김종직, 김일손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글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연산군이 이를 보고 이제 자기 할아버지 세조에 대해서 욕했다고 이제 김종직을 이제 김종직을 더불어서 살인 세력을 탄압하죠. 윤씨 패비 사건은 연산군 어머니 윤씨가 패비된 사건을 연산군이 알게 돼서 이제 살인을 죽이는 사건이죠. 조광조의 계약 정치로 이제 위훈 삭제, 잘못된 공을 삭제해야 된다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주초위양이라고 해서 이제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고 모함을 해서 사림이 화를 입게 됩니다. 마지막은 외척간의 대립, 대윤과 소윤의 대립, 그래서 외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0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맞췄습니다. 김윤조 외대,
무갑기을 1904 김윤조 외대 기억하면은 4대 사원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